안녕하십니까, 김유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모션 프리셋을 이용한 애니메이션 제작 기법에 대해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션 프리셋은 어도비 플래시 프로페셔널 CS5에서 미리 제작되어 있는 모션 트윈으로 스테이지에 만들어진 객체에 적용만 하시면 모션 트윈을 바로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객체를 선택하시고 모션 프리셋 패널에서 적용 버튼을 클릭만 하시면 됩니다. 샘플 폴더에 있는 0.fla 파일을 불러와 보십시오. 다음과 같이 공이 하나 생성이 되어 있고요. 그 공을 동영상 클립으로 제작해 두었습니다. 윈도우 메뉴에 있는 모션 프리셋 항목을 선택하겠습니다. 모션 프리셋 패널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어도비 플래시 프로페셔널 CS5에서 제공해주는 기본 프리셋 폴더와 여러분이 제작하신 모션 트윈을 모션 프리셋으로 저장하실 수 있는 사용자 정의 프리셋 폴더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프리셋 폴더를 클릭해서 확장시켜 보시면 2D로 축소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보시면 제일 아래에 있는 텍스트 스크롤 3D까지 총 33개 항목의 모션 프리셋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전에 제작되어 있는 모션 프리셋 항목들을 미리 보기 하시려면 모션 프리셋 이름을 클릭하시면 모션 프리셋 패널의 위쪽 창에서 미리 보기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D로 축소는 이렇게 축소되면서 점점 사라지는 이런 모션 트윈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2D로 확대, 3D로 축소, 3D로 확대, 3D에서 탄력 있게 밖으로, 3D에서 탄력 있게 안으로 이렇게 모션 프리셋으로 만들어져 있는 모션 항목을 하나하나 클릭하셔서 여러분이 사용하시기 좋은 모션 프리셋 항목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모션 프리셋을 사용을 하시게 되면 플래시에서 애니메이션을 추가하는 기본적인 방법을 쉽게 신속하게 파악하실 수 있고요. 이 프리셋 작동 방식을 여러분이 파악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만의 애니메이션을 조금 더 쉽게 제작하실 수 있습니다. 또 모션 프리셋 패널 메뉴에서 사전 설정되어 있는 모션 프리셋을 가져오게 하거나 내보내게 하실 수 있습니다. 공동 작업을 하는 사람들과 프리셋을 공유를 하시거나 아니면 플래시 디자인 커뮤니티 멤버들이 공유하는 프리셋을 가져오기를 이용을 해서 활용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모션 프리셋을 사용을 하시게 되면 프로젝트 제작 및 개발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을 절약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특히 비슷한 종류의 모션 트윈을 자주 사용하시는 경우에 더욱더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모션 프리셋 패널에서 이렇게 미리 보기 하고 있는 미리 보기 재생을 멈추시려면 패널의 바깥쪽을 클릭을 하시면 미리 보기 재생을 정지하실 수 있습니다. 어도비 플래시 CS4에서부터 제공된 모션 트윈 기법은 객체 기반의 애니메이션 기법으로 모션 트윈을 적용을 하시려면 반드시 심볼 인스턴스이거나 텍스트 필드이거나 두 개 중에 하나여야 합니다. 모션 프리셋은 모션을 미리 제작해 놓은 것을 적용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모션 프리셋을 적용을 하시려면 현재 선택된 모션 프리셋을 적용하고자 하는 객체가 심볼 인스턴스이거나 텍스트 필드여야 합니다. 플래시에서의 심볼의 종류는 그래픽 심볼, 버튼 심볼, 동영상 클립 심볼 세 가지 심볼이 있는데요. 사전에 제작되어 있는 모션 프리셋 종류 중에서 3D에 관련된 3D로 축소, 3D로 확대, 3D에서 탄력 있게 밖으로 해서 3D 모션을 포함하는 모션 프리셋은 동영상 클립 인스턴스에만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축구공에 사전에 제작되어 있는 모션 프리셋을 적용시키겠습니다. 모션 프리셋을 적용시키고자 하는 객체를 먼저 선택하시고 원하시는 모션 프리셋 항목을 선택합니다. 모션 프리셋 패널 우측 하단에 있는 적용 버튼을 클릭하시면 선택된 객체에 2D로 확대라는 모션 프리셋이 바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타임라인을 보시면 1프레임부터 25프레임 길이의 모션 트윈이 이렇게 제작이 되었습니다. 재생 막대를 드래그해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모션 트윈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키보드에 엔터키를 치셔서 확인하셔도 좋죠. 예, 축구공이 처음에 안 보였다가 서서히 이렇게 앞쪽으로 나타나는, 이렇게 커지는 모션 트윈이 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의 객체에 하나의 프리셋만 적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2D로 확대라는 모션 프리셋을 하나 이렇게 적용을 시켰는데요. 다시 축구공 객체를 선택하시고 이번에는 2D로 축소라는 모션 프리셋을 적용 버튼을 눌러서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주의 메시지가 뜹니다. 현재 모션 객체를 새 선택물로 대체하겠습니까? 예 버튼을 누르시면 2D로 확대였던 그 모션은 사라지고 예 이렇게 2D로 축소되는, 점점점 작아지는 모션 트윈이 다시 재적용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스테이지에 있는 객체에 모션 프리셋을 이용을 해서 모션을 추가하신 이후에는 이 생성된 모션은 모션 프리셋과 전혀 별개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요 만들어져 있는 모션에서의 키프레임의 속성값을 수정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요 모션의 전체 길이를 줄이신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수정된 요 모션은 요 모션 프리셋과는 전혀 별개로 사용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모션 프리셋에는 전혀 영향을 주시지 않습니다. 예, 25프레임 길이로 다시 늘려놓고요. 반대로 이 모션 프리셋에 있는 2D로 축소라는 이 모션 프리셋을 수정을 하시거나 아니면 새로운 프리셋으로 덮어쓰기 한다 하더라도 현재 타임라인상에서 만들어져 있는 이 모션이 수정되거나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하나의 심볼 인스턴스에 하나의 모션 프리셋만 적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객체에 여러 개의 모션 프리셋을 적용을 하시려면 레이어를 여러 개 추가를 하셔서 각각의 객체를 각각의 레이어로 분류를 시키시면 동시에 하나의 객체에 여러 개의 모션 프리셋이 적용된 것처럼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축구공이 이렇게 점점 작아지면서 사라졌는데요. 사라졌다가 다시 2D로 확대라는 모션 프리셋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점점 다시 커져서 원래 크기로 돌아오는 이런 모션 트윈을 적용하고 싶다라고 하셨을 경우에는 자, 이렇게 25프레임까지 모션 프리셋을 하나 적용을 하셨고요. 26프레임부터 레이어를 추가하셔도 좋고 지금은 저는 이 뒤쪽으로 계속 연결을 하겠습니다. 공백의 키프레임 F7키를 눌러서 공백 키프레임을 하나 삽입을 하고요. F11을 눌러 라이브러리 창에서 볼이라는 심볼 인스턴스를 다시 새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F11 다시 눌러서 라이브러리 창 닫아주고요. 그러면 모션 트윈은 1프레임부터 25프레임까지 이렇게 2D로 축소라는 모션 프리셋이 적용되어 있는 하나의 객체 모션이 하나 만들어져 있는 거고요. 다시 26프레임부터 있는 이 객체에 새로운 모션 프리셋 2D로 확대라는 모션 트윈을 적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생성된 객체의 그 프레임부터 뒤쪽으로 모션 트윈이 적용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축구공이 이렇게 작아졌다가 다시 커지는 이런 모션 트윈이 만들어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모션 프리셋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지금 보시고 계신 글자가 이렇게 날아 들어오는 이런 모션 트윈 애니메이션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메뉴에 새로 만들기 항목에서 일반 액션 스크립트 3.0 유형을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파일 메뉴에 가져오기 항목에 스테이지로 가져오기 항목을 선택을 하시고요. 이미지 폴더에 있는 모션 프리셋.psd 파일을 선택하고 열기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모션 프리셋.psd 파일은 제가 포토샵에서 제작을 했는데요. 배경 이미지에 각각의 레이어로 이렇게 텍스트들과 앞에 플래시 로고를 이렇게 생성시켜 놓았습니다. 이 각각의 글씨들이 각각 날라 들어오면서 다른 모션 프리셋을 적용을 하실 거기 때문에요. 자, 여기서는 비트맵 이미지로 들어오기 때문에 비트맵 이미지는 그대로 모션 트윈을 적용하실 수 없죠. 그래서 심볼로 제작을 하셔야 됩니다.
자, CS5라는 요 글씨가 써있는 요 레이어는 동영상 클립으로 만드는데 이름을 CS5로 동영상 클립 심볼로 만들어서 플래시로 가지고 오겠습니다. 프로페셔널도 마찬가지 동영상 클립으로 뭐 프로라는 이름으로 줄까요? 플래시도 동영상 클립으로 만들어 가지고 오겠습니다. 플래시. 어도비라는 글씨도 어도비라는 이름의 동영상 클립으로 생성하고요. 자, 레이어 1, 요 플래시 로고인데 이것도 FL 뭐 플래시 로고라고 줄까요? 요렇게 이름을 줘서 동영상 클립으로 생성하겠습니다. 배경은 뒤에 그대로 있을 거기 때문에 그대로 비트맵 이미지로 가지고 오셔도 좋고요. 자, 요것도 뭐 BG라는 이름의 동영상 클립 심볼로 생성시키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각각의 심볼들이 배경 선택해서 보시면 동영상 클립 심볼 BG라는 이름을 가진 동영상 클립 심볼로 생성이 되어서 각각의 레이어로 이렇게 분리돼서 놓여져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 없는 레이어 1은 선택해서 휴지통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해서 레이어를 삭제하고요. 배경은 요 글자들이 날라올 때까지 계속 그 자리에 멈춰 있을 거기 때문에 특정 시간 동안 85프레임까지 그대로 있겠다 해서 인서트 프레임 F5키를 눌러서 그대로 일정 시간 동안 유지되도록 설정을 하겠습니다. 레이어 1은 레이어의 눈을 껐다가 켜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지만 요 FL이라고 되어 있는 요 플래시 로고입니다. 자, 요 레이어 이름을 바꾸기 위해서 레이어 1을 더블 클릭해서 플래시 로고라는 이름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플래시 로고는 위에서부터 통통 튕겨서 눌리는 듯한 그런 모션을 적용을 할 건데요. 모션 프리셋 항목 중에서 저는 탄력 있게 누르기라는 이 항목을 적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꼭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들께서는 여러분이 적용하고 싶으신 모션 프리셋을 적용해 보셔도 좋습니다. 자, 탄력 있게 누르기를 적용 버튼을 눌러서 적용을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현재 놓여져 있는 개체의 위치를 기준으로 거기에서부터 아래쪽으로 눌리는 그런 모션 트윈이 만들어졌습니다. 키보드에 컨트롤 키와 마이너스를 눌러서 화면의 배열을 좀 축소시키겠습니다. 자, 생성된 모션 트윈을 확인해 보니까 이렇게 이동이 되는 모션 트윈이 만들어졌네요. 자, 지금 현재 제작되어 있는 탄력 있게 누르기라는 이 모션 트윈의 길이가 총 75프레임 정도인데요. 저는 조금 빨리 아래쪽으로 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한 30프레임 정도로 줄이겠습니다. 끝에 쪽에 있는 모션 트윈의 경계 부분을 드래그 하셔서 이렇게 30프레임 정도로 줄이시면 조금 더 빠르게 아래쪽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모션 트윈이 생성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요 전체적으로 적용된 모션의 위치를 이동을 시키시고 싶으시다면 요 개체의 도구 메뉴에 있는 선택 도구를 선택을 하시고 요 개체의 이동선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원하시는 위치로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전체적으로 그 위치에서 이렇게 FL이라는 로고가 아래쪽으로 탄력 있게 눌려지면서 떨어지는 이런 모션 트윈이 생성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0프레임까지 로고가 이렇게 떨어지고요. 31프레임부터는 그대로 그 자리에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 31프레임을 선택하고 F6키를 눌러서 30프레임과 똑같은 상태의 키프레임을 하나 추가합니다. 이 추가된 키프레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모션 분할 항목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이 플래시 로고라는 객체가 1프레임부터 30프레임까지 탄력 있게 누르기라는 이 모션 프리셋을 이용해서 아래쪽으로 통통통통 떨어지는 모션 트윈이 하나 생성이 된 것이고요. 31프레임부터 새로운 모션 트윈 객체가 생성이 된 것입니다. 이 FL은 31프레임부터 끝까지 그대로 있을 겁니다. 마지막에 F5키를 눌러서 그대로 일정 시간 동안 멈춰 있도록 FL이라는 로고의 트윈은 완성을 시켰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도비라는 글씨가 위쪽에서부터 이렇게 날라 들어오는 모션 프리셋을 적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고 날라온 다음부터 출발할 거니까요. 어도비 레이어의 첫 번째 키프레임을 클릭해서 선택하신 후 31프레임 위치로 이동시키겠습니다. 자, 어도비라는 객체를 선택하시고 사전에 만들어져 있는 모션 프리셋 항목 중에서 안으로 이동 후 위쪽으로 흐리기 이 항목을 선택하고 적용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31프레임부터 이렇게 아래쪽으로 떨어져서 나타나는 모션 트윈이 생성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위치를 이동시키고자 한다면 선택 도구를 이용해서 모션 경로를 한번 선택을 해서 모션의 경로가 실선이 되게 한 후에 여러분이 원하시는 위치로 이렇게 이동을 시키시면 됩니다. 이렇게 날라 들어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 요거는 15프레임에 걸쳐서 날라 들어오도록 모션 프리셋은 만들어져 있는데요. 자, 모션의 그 길이도 한 10프레임 정도로만 이렇게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조금 더 빠른 속도로 날라 들어오겠죠? 자, 날라 들어온 어도비라는 글씨가 그 위치에서 그대로 끝까지 고정되려고 합니다. 이 모션 객체는 그대로 두고요. 41프레임에 F6키를 눌러서 키프레임을 생성한 후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모션 분할 항목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모션 객체와 다른 새로운 이런 객체 인스턴스가 생성이 되고요. 자, 요 어도비라는 글씨가 그대로 끝까지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마지막 프레임에 F5키를 눌러 프레임을 삽입을 합니다. 어도비와 같은 방법으로 플래시라는 글씨가 오른쪽에서 날라 들어오도록 적용을 해볼까요? 자, 플래시라는 레이어의 1프레임에 키프레임을 클릭해서 선택하신 후 드래그해서 41프레임으로 이동시키겠습니다. 이 위치에서 사전에 만들어져 있는 모션 프리셋 항목 중에서 안으로 이동 후 오른쪽으로 흐리기 항목을 선택하고 적용 버튼을 누릅니다. 현재 위치에서 이렇게 날아 들어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자, 이것도 모션 경로를 한번 클릭해서 실선으로 나타나게 한 후에 여러분이 원하시는 위치로 이렇게 이동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방향키를 이용을 하셔서 조금씩 조정을 하실 때는 방향키로 이동을 하셔도 좋습니다. 이것도 10프레임 정도에 걸쳐서 좀 빠른 속도로 날아오게 하기 위해서 모션의 길이를 이렇게 10프레임 정도로 줄였습니다. 자, 플래시, 날아온 글씨가 그대로 그 위치에서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서 51프레임에 F6키를 눌러서 키프레임을 추가를 하고요. 앞에 있는 모션과 분할하기 위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모션 분할 항목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모션 객체 날아오는 모션 프리셋을 이용한 모션 트윈이 하나 생성이 됐고 51프레임부터 끝까지 F5키를 눌러서 그 자리에 그대로 유지하는 모션 트윈 객체가 또 하나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자, 프로페셔널 레이어의 1프레임을 클릭해서 51프레임으로 두시고요. 여러분이 원하시는 아무런 모션 프리셋을 적용하셔도 좋은데 저는 아래쪽으로 들어오기 항목을 적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션의 위치를 이렇게 이동시키기 위해서 도착한 곳에 갖다 놓고 이동을 시키시면 조금 더 완성된 위치를 여러분이 보시면서 애니메이션을 확인을 하실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날라 들어오게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 프로페셔널도 10프레임 길이로 조금 빠른 속도로 날라 들어오도록 이렇게 끝에서 모션의 범위를 조정을 하고요. 61프레임에서 F6키 눌러서 키프레임을 추가하고 그 키프레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모션 분할 항목을 선택합니다. 마지막 프레임에 F5키를 눌러서 그 위치에서 그대로 유지되도록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자, 마지막으로 CS5라는 레이어의 1프레임에 있는 동영상 클립을 61프레임으로 이동을 시키겠습니다. 자, 위치 모션 트윈 적용하기 전에 원하시는 위치로 놓으셔도 좋고요. CS5라는 객체에는 아래쪽에 있는 역동적으로 움직이기
프로페셔널 레이어의 1프레임을 클릭해서 키프레임을 선택하시고 51프레임의 위치로 이동합니다. 앞에 하셨던 어도비 플래시와 다 같은 방법으로 이제 여러분이 적용을 하시면 되죠. 프로페셔널에는 아래쪽으로 들어오기 모션 프리셋을 적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위치에서 이렇게 이동이 됐는데요. 자, 모션의 길이를 요것도 10프레임 정도로 줄여서 좀 빠른 속도로 날라 들어오게 할까요? 도착했을 때 키프레임에 가져다 놓고 선택 쪽으로 모션 경로를 클릭해서 실선으로 나타나도록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도착했을 때 위치가 이 위치로 되도록 이렇게 여러분이 원하시는 위치가 되도록 이렇게 조정을 하시면 되겠죠. 자, 61프레임을 선택해서 F6키를 눌러 키프레임을 삽입을 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모션 분할 항목을 선택해서 모션의 객체가 이렇게 각각 분리되도록 설정을 하십니다. 마지막 프레임을 선택해서 F5키를 눌러서 아래쪽에서부터 날라 들어온 프로페셔널이라는 글씨가 끝까지 그대로 그 위치에 유지되도록 설정을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CS5라는 레이어의 첫 번째 키프레임을 선택해서 61프레임으로 이동을 시키겠습니다. 여러분이 원하시는 위치로 이렇게 먼저 이동을 시켜 놓고요. 사전 설정되어 있는 모션 프리셋 항목 중에서 역동적으로 움직이기 항목을 선택해 적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션 프리셋 패널 하단에 있는 적용 버튼을 클릭을 해서 자, 이렇게 적용되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 길이도 한 80프레임까지 이런 정도의 길이로 이렇게 적용을 시켜볼까요? 그럼 이렇게 지금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모션 트윈이 적용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두셔도 좋고요. 아니면 이 중간중간에 있는 속성 키프레임에서 회전을 좀 시키겠다라고 하시면 여러분이 조금씩 수정을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했다가 다시 원래대로 됐다가 또 원래 이렇게 됐다가 그러면 이렇게 뭐 회전하면서 자, 마지막에는 또 원래 상태로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회전하면서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이런 모션 트윈으로 생성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됐다가요. 다시 마지막에 여기쯤에다가 F6키를 하나 삽입을 하고요. 오른쪽 버튼 모션 분할. 예, 모션 분할을 하실 때는 이렇게 모션의 영역이 선택이 되어 있으시면 안 되고요. 컨트롤 키를 눌러서 특정 키프레임, 하나의 키프레임만 선택이 되어 있어야 그 키프레임을 기준으로 모션을 분할시키실 수 있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모션 분할 항목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커졌다 작아졌다 이렇게 적용을 하실 수 있고요. 자, 요게 끝까지 85프레임까지 그대로 유지되도록 다음과 같은 모션 트윈 애니메이션이 모션 프리셋에 있는 것들을 이용을 해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컨트롤 엔터를 쳐서 현재까지 완성된 모션 트윈 애니메이션을 확인해 보십시오. 다음과 같은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모션 프리셋을 이용한 애니메이션 제작 방법에 대해 학습하였습니다. 사전에 만들어져 있는 여러 가지 모션 프리셋을 하나하나 적용시켜 보시고 그 적용시킨 모션을 여러분이 여러분의 입맛에 맞게 수정하셔서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